자, 오늘은 기술 업계의 진짜 거물이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 분기 실적 발표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때는 위기다 이랬던 회사가 어떻게 AI 르네상스라는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장은 온통 구글 이제 큰일 났다, 위기다, 이런 얘기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지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엄청난 반전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1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그때 구글을 둘러쌌던 그 위기설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는지부터 말이죠.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었거든요. 다들 정말 심각하게 걱정했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첫째,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구글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검색 시장을 통째로 뺏어갈 거라는 공포. 그리고 둘째, 미국 정부가 건 반독점 소송 때문에 회사가 말 그대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엄청난 우려. 당연히 투자자들 신뢰는 바닥을 쳤죠. 이게 바로 1년 전의 암울한 구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렇게 위기 하고 있을 때 알파벳이 내놓은 실적 보고서는 시장의 예상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이 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1,023억 달러. 2025년 선분기 알파벳이 단 한 분기 만에 벌어들인 돈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넘긴 거예요.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위기라는 단어는 좀 무색해지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순이익이 무려 33%, 주당 순이익은 35%나 폭증했어요. 이건 그냥 장사 잘했다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 구조,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완전히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끈 주역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구글 클라우드였습니다. 보세요. 34% 성장. 이건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를 그냥 다 제쳐버린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드디어 알파벳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제대로 시동을 건 거죠. 자, 그럼 이런 기록적인 실적, 이 폭발적인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구글이 숨겨왔던 비밀 AI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비밀 무기는 바로 TPU, 텐서 처리 장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이 무려 10년 넘게 다른 데는 팔지도 않고 자기들만 쓰려고 내부적으로 개발해온 오직 AI만을 위한 전용 반도체 칩이에요. 이게 바로 구글의 새로운 전략의 심장입니다. 이게 기존의 GPU랑 뭐가 다르냐? 비유를 들면 아주 쉬워요.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 GPU가 뭐든지 잘하는 만능 스위스 군용칼이라면요. 구글의 TPU는 딱 한 가지. AI라는 수술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외과 의사의 메스 같은 거예요. 당연히 한 가지만 하니까 효율은 그냥 최고 수준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메스의 무시무시한 성능이 알려지면서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뉴스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있죠. 세계에서 AI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회사 중 하나인데 이 메타가 엔비디아 칩 대신 구글의 TPU를 대량으로 사려고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칩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각 변동의 신호였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뉴스가 뭘 의미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챈 거죠. 알파벳 주가는 바로 뛰어오르고 반대로 절대 강자였던 엔비디아 주가는 뚝 떨어졌습니다. 월가의 한 분석가가 이 상황을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타와의 딜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AI 칩 시정이 엔비디아 독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시장 전체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해진 AI 하드웨어, 이 TPU가 구글의 본업, 그러니까 심장부인 검색 엔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전엔 AI가 검색을 망하게 할 거라고 걱정했잖아요. 천만에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AI가 답을 다 알려주면 누가 광고를 클릭해? 이랬잖아요. 근데 그 걱정이 완전히 틀렸어요. 오히려 AI 오버뷰라고 해서 더 똑똑한 답변을 주면서 그 안에 광고를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보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광고 클릭 횟수도 늘고 클릭당 광고 단가도 동시에 7%씩 올랐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거든요. 이건 사용자들이 더 만족해서 검색을 더 많이 하고 광고주들도 효과가 좋으니까 돈을 더 쓴다는 완벽한 윈윈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 바로 그 반독점 소송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회사가 강제로 쪼개지는 거였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다행히 법원이 그건 기각했습니다. 대신에 애플 같은 회사랑 독점 계약 맺지 말라는 식의 행동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죠.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회사가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제 남은 소송은 광고 기술 쪽이에요. 미 법무부가 구글의 광고 거래소를 강제로 팔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판결은 2026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현재 구글이 마주한 마지막 큰 법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새로운 구글의 모습을 시장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월스트리트는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큰 투자은행들이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회사의 미래를 훨씬 더 밝게 본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2025년보다 2026년에 이익을 더 많이 낼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좋은 흐름이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알파벳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소프트웨어 만들고 광고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최고 성능의 AI 칩을 설계하고 이걸로 데이터 센터를 채우고 그 위에서 AI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모든 걸 스스로 다 하는 수직 계열화된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구글이 이렇게 자체 AI 하드웨어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과연 이 AI 산업이라는 판이 엔비디아와 구글이라는 두 거인을 모두 감당할 만큼 클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